안녕하십니까, 박완순입니다. 지난 22년 7월 11일 날이요, 국제언론 독립회 선진화 포럼 주관으로 제가 서울시청에서 했던 저널리즘으로 본 인성과 집단지성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화질과 녹음 상태가 만족치 않았다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그것을 새롭게 각색을 해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새로운 문화사업과 연결시켜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축소시켜서 여러분께 다시 보고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으로 본 인성과 집단지성이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국제언론 독립회 포럼에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이 포럼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만물의 영장입니까? 지성인입니까? 어른입니까? 변태입니까? 버러지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알파고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끝으로 장수의 비결을 아는 존재입니까? 당신은? 이런 7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오늘 환영 인사로서 드리는데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시겠어요?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 답변을 이것이다라고 제자, 자식, 후배들이 물어왔을 때 나의 이론과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는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개념의 개념입니다. 백설공주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백설공주라 그러면 우리는 흰 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피부가 하얀 눈같이 하얀 공주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백설공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봐온 적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해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시다라는 개념을 어디서 얻느냐? 곰팡이에서 얻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는 백설공주를 표현할 때 곰팡이 공주라 그래야 그들이 이걸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인데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통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불통 소통이 안 된다라고 요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저널리즘의 임무가 가장 큰 것이 소통이라는 역할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개념은 백설공주와 곰팡이 공주에서 보듯이 어떤 단어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떠올라지지를 않아.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오해, 갈등이에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념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대박에 쌀 한 마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봉으로 준다 그래요. 가득. 이렇게 주는 쌀집 주인 없어요. 어떻게 주냐면 대개 이렇게 깎고 요만큼만 남겨줘. 요거를 깨끼로 준다 그래. 그리고 가득 주는 거를 고봉으로 준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깨끼로 줄 때 무슨 도구를 통해서 옆으로 미냐 말이에요. 이때 미는 도구가 요거예요. 요 막대기. 요 막대기를 순수 우리말로 평미래라고 해요. 평미래. 그리고 한자말로 평미래 개라 그래요. 개. 그래서 요 평미래 가지고 이렇게 밀고 요만큼만 남겨주기 때문에 서울, 대구, 부산, 시흥, 인천 어디 가서 사더라도 한 말의 쌀의 부피는 똑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평미래로 밀어서 생각의 틀을 정한 거, 평미래 개자에 생각, 염자를 붙여서 개념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개념이란 단어가
평미래로 밀어버린 사고체계의 공통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소통은 전혀 불가합니다. 오늘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개념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어요. 개념은 영어로 컨셉이라 그래요. 컨셉은 요거는 가치예요. 가치. 둘이 같이. 셉은 잡다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어떤 단어에 대한 공통 이미지를 잡은 거야. 백설공주 그러면 우리가 다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알고 있듯이. 그런데 이 잡힌 공통 이미지를 옆 사람한테 옮기는 거를 전달이라 그러죠. 전달. 전달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전달 그러면, 개념에 전달이라 그러면 전부 다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커뮤니케이션.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 개념을 옆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옆으로 전달했을 때, 아, 이게 백설공주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이거를 서로 이해를 해. 이해한다를 우리말로 소통이라 그래요. 소통. 소통이라 그러고, 소통이 영어로 뭡니까? 소통은 영어로 understand라 그래요. understand. 밑에 서다예요. 누구 밑에 서서 위로 올려다 봐야 목젖이 꼴깍 하면서 넘어가서, 아, 이 사람이 약간 흥분했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눈이 어떻게 뜨는구나. 땀 흘리는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understand. 여기에서 보듯이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전달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우리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제일 원인인 개념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안 되니 이게 안 되죠? 전달이 안 되니 소통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근한 현상을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대한민국을 천손민족이라 그래. 하늘의 후손이라 그래. 그리고 한민족이라 그래요.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 배달의 민족. 그리고 홍익인간이라 그래. 끝없이 쓰는 단어죠. 근데 이 천손, 한민족, 배달의 민족, 홍익인간, 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르쳐준 바가 있냐 이거야. 어느 누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냐 이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어영부영 쓰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면 그냥 한 20% 아는 수준 가지고 전달이 돼. 그러면 아는 척하고 넘어간다고 또 20%.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끝없이 쓰는데 뭔지를 몰라. 이유는 개념에 천손, 한민족, 배달의 민족, 홍익인간, 그리고 백의 민족,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한 번도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정립시킬 우리 자체의 고유한 문화적 체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행한 얘기예요.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전달은 안 돼. 소통 안 되는 건 더더욱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요 단어들에 대한 완벽한 개념을 잡아 놓은 연구 결과가 여러분이 기뻐해도 될 사항인데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로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 PD님, 책을 한 권만 좀 보여주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의 전령 고지세라는 책으로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9300년 전에 천손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내려주신 분이 글자를 두 가지를 창제하셨어. 그 두 가지 창제한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거 여기다 이렇게 잠깐 놓고, 한자예요. 한자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고도의 문화 문명을 내려주셨어요. 93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잠깐 혼돈이 오실 거야. 그러나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란 말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자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한자라는 단어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조 글자로 같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문자가 한글이에요. 문자는 문자인데 두 번째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요거를 한글이라고 읽어요. 한글. 요거를 한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이미 한자와 한글을 한 쌍으로 우리에게 고도의 문화와 문명을 내려주기 위한, 즉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창제를 하셔서 우리한테 전해주셨어. 근데 이 한자와 한글이 우여곡절 끝에 나라가 바뀌면서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한자로 왜곡이 되고 그 뜻과 모양새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상형문자라는 불명예를 쓰면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임을 이 책이 완벽하게 밝혀놨어요. 한자와 한글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실로 경천동지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테마가 대한민국이 천손, 한민족, 배달의 민족, 홍익인간, 백이민족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정확히 서술을 해놓고 우리를 침략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은 그 외세가 글자를 바꿔서 이름까지 바꿔놓은 배경과 어떻게 왜곡됐는가를 자세히 적어놓은 책이 단 며칠 전에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념이 제일 앞머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잠깐 나가서 이 말씀을 드렸고, 보십시오. 그래서 저널리즘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리즘의 개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뉴스 취재하여 대중에 보도하는 행위인데 수많은 저널리즘이 있어요. 수많은 저널리즘. 그러나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이거를 바꿔야 돼.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태를 이 한국 언론 독립인 협회, 국제 언론 독립협회 선진화 포럼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 저널리즘의 개념을 바꾸고자 어떻게 개인의 인성을 함양하고 소속단체의 집단지성을 길러서 국격 향상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저널리즘의 새로운 목표로 삼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널리즘, 오늘 이 포럼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첫째, 개념을 바로 잡자. 근데 개념이 기존에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 개념을 인성, 집단지성, 국격 향상 안내를 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가자고 제가 지금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저널리즘 뉴스의 역할, 식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걸 재배라 그래요. 그러려면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동물을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을 사육이라 그러고 동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사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을 계도라고 합니다. 계도. 계도란 단어는 10개의 이끌도예요. 10개, 열어서 방향으로 안내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계도. 사람을 앞으로 모시고 가는 걸 계도라 그래요.
이 계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깨닫다가 어떤 뜻입니까? 깨닫다라는 말은 이런 틀이 있는데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예요. 이게 깨닫다예요. 깨닫다. 그래서 깨우치거나 깨달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틀이 있어야 돼. 틀이 있어야 깨고 들어가고 깨고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요 틀을 우리는 기본 틀, 본복이라 그러고 폼이라 그래. 사고체계에 기본 틀이 없으면 깨고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폼, 이 틀을 그리고 폼을 조금 농담 삼아 일본 말로 가다라 그래요. 가다. 근데 대한민국은 자조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썼으나 깨고 들어가고 나올 사고 체계의 기본 틀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노가다 사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으면 계도가 안 돼. 그러면 그를 사람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는 노가다 사회라고 자조적으로 끝없이 써왔거든. 뭐가 없는 틀과 본보기와 폼이 없는 이 사회에서 우리 벗어나자는 뜻이에요. 선지나 포럼의 주 목적이.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세계와 행동세계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세계의 틀을 예의라 그래요. 예의, 행동세계의 틀을 범절이라 그래요. 예의, 범절을 합쳐서 예절이라 그래요. 예절. 그래서 예절 바른 사람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극존칭인 거예요. 최대로 상대방을 높이 세울 때 예절 바른 사람이라 그래요. 정신세계와 행동세계의 틀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갖추는 과정을 인성을 갖춘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춰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성과 집단지성의 공통 단어 성이 있죠. 성. 그럼 성의 개념이 뭔지 아직까지 우리 한 번도 배운 바가 없어요. 성의 개념을 잠깐 살피고 넘어가죠. 국가의 3대 기둥은 국민, 언어, 문화예요. 국민, 언어, 문화가 없으면 그 나라는 없는 거야. 여기 영토를 집어넣는 분들이 있는데 영토는 없어도 국가는 형성돼. 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간 영토 없이 국가가 유지돼 왔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언어, 문화예요.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화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교육자고 교육자를 길러내서 그들이 만든 모든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주는 직군이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을 감시하고 격려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과 함께 당근을 보내는 직업군이 언론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선진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육자를 스페셜리스트라 그래요. 전문가라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을 시빌 서번트라 그래요. 시빌 서번트란 말은 공공의 하인이란 뜻이야. 공공의 하인. 왜 공공의 하인이란 말이 나왔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사가 법으로 연결되지 않은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을 설계하고 지도하고 지원해주고 틀리면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든. 공무원을 그래서 공공의 하인이라 그러고 요 두 교육단체 직업군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이 언론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널리즘의 역할을 이렇게 언론인이라고 잡은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널리즘이 똑바로 쓰면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직군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틀, 인성과 집단지성의 공통 분모인 성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성은 되어가는 꼴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 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새싹이에요. 새싹이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큰 거목이 되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식물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식물성이라고 한다. 식물성. 이 단어가 대중교육에서, 대중강연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가 그야말로 어려워. 왜 그러게요? 성에 대한 개념을 한 번도 제대로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 그러면 다 섹스를 생각해. 성폭력, 성희롱, 성추문. 이게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왜곡돼서 우리한테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 다시 식물이 되어가는 꼴이에요. 같은 논리로 이게 군뱅이에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죠. 개구리 알입니다.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 얼굴이에요. 개구리가 되고 달걀이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다시 또 알을 낳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동물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요걸 동물성이라 그래요. 동물성. 만약에 할아버지 동물성이 뭐야? 선생님 동물성이 뭐야? 질문 받았다 그래. 뭐라고 답하실래요? 성을 섹스로 알면 어떻게 해석이 돼 이게? 식물성 대표적인 식품이 뭡니까? 그게 마가린이에요. 식물이 되어가는 꼴 가운데서 뽑아낸 음식. 식물성 기름, 마가린. 동물성 기름의 대표 식품이 버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사람이 되어가는 꼴, 예의와 범죄를 갖춰서 사고체계의 기본 틀을 익혔어. 익혀서 아 이제는 어른이 됐구나 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어린이가 전혀 모르죠. 예의 범죄를.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모르다가 사회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사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어른의 틀을 갖췄다. 그거를 인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인성. 인성이란 말은 됨됨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이 되는 거야? 예의와 범죄를 갖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성 교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다 알고 있는 거, 추상적인 거 절대 아니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거쳐서 완성되는 정신과 행동 세계의 마지막 단계, 그걸 인성을 갖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린이가 태어나요. 어린이를 어리석은이라 그래. 왜 어리석어? 아직 틀이 안 잡혔거든. 얘가 자라서 틀을 갖춘 어른이 됐다. 요 과정을 되어가는 꼴. 그래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올라가는 길을 도라 그래. 도.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라는 말은 요 길을 따라 올라가서 어른이 되라는 뜻이야. 도리. 그런데 요렇게 따라가서 일가견을 갖춘 어른이 돼야 되는데 영어, 컴퓨터, 골프,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트만 공부를 해가지고 기술만 알고 사회 나왔어. 길 바깥으로 벗어났다. 그걸 뭐라 그러냐? 외도했다 그래. 외도. 외도한 아이를 붙잡아서 정신과 행동 세계의 틀을 갖추도록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요 행위. 요걸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교라 그래. 교. 그래서 교로 외도한 사람을 길러서 어른 만드는 거. 이거를 인성교육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교육을 통해 도를 몸에 익혀 어른이 되는 현상을 성이라 그러고 어린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따라 익히는 과정을 도라 그러고 교는 외도하는 일을 올바르게 잡아 어른에 이르는 작업. 그래서 교란 말은 영어 교육 이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강습이야. 수학 교육 아니에요. 수학 강습이야.
그 영어나 수학을 통해서 어른으로 가는 사고 체계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이나 되겠으나 단순히 숫자 계산하고 알파벳 외우는 거라 그러면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면 안 돼. 교육은 어른으로 가는 사고와 정신체계 틀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한테 새롭게 들어와야 돼요. 이 모든 행위를 저널인 뉴스라는 단체에서 새롭게 이 사회에 펼치고자 이런 포럼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른이, 리더가, 장이 갖춰야 될 사고체계의 기본 틀이 뭐냐? 요거를 제가 7개의 이런 큰 공식으로 틀을 잡아놨어요. 절대로 인정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7개의 큰 틀을 잡아서 요것에 대한 공부를 마쳐야 무슨 현상을 보면 이 틀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랑 조화를 이룬다 해가지고 인성 공식이라고 집어넣는데요. 첫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알아야 돼.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3살 버릇이 뭔지, 왜 남녀 7세 부동석인지, 28 청춘이 뭔지, 꺾어진 70이 뭐고, 평생 교육은 왜 49세, 56세 이후에 또는 35, 42 이후에, 35, 40 이후에 평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왜 여인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세지는지, 남자는 왜 힘이 점점 약해지고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일생을 생애 주기별로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 내가 되어가는 꼴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심리 분석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제가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우라가 치미는데 MBTI니, 디스크니, TI니, 애니어그램이니, 색채도형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입 직원의 성격을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데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드라큘라, 헐크,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들 모두는 보름달에 나와요. 영화를 유심히 보십시오. 서양 아이들의 귀신들은 다 보름달에 튀어나와요. 근데 대한민국은 보름달이 뜨면 뭡니까? 우리는 강강수월래에 쥐불놀이하고 축제라 말입니다. 귀신 나오는 날 아이들 상대로 만든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축제의 날 아이들한테 그대로 옮겨놓고 너는 MBTI에 무슨 형이고 디스크에 무슨 형이고 너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애를 딱 규정을 지어서 올가미를 씌워놓으니 걔가 어떻게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확장시키냐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 사회의 애늙은이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와 문화로, 언어로 제가 우리의 성격을 분석하는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서양 거를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종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적 침략이라 그러고 문화적 침략과 동시에 문화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치면 영원히 후진국이에요. 타인 알기, 모든 사람이 가지는 똑같은 사고 체계가 있어. 어떻게 열길 물속은 알고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길 사람 속도 정확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조상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나와 남이 모이면 조직이 생겨요. 조직 생활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조직의 이론이야. 어느 부모도 태어난 아이한테 너는 우리 조직의 일원이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회사 들어가야 그때부터 조직원이라고 얘기를 해. 나이 70 드신 분한테 조직생활 몇 년 했냐 그러면 자기 사회생활 하신 20년을 조직생활이라고 알아. 주부들은 조직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집에만 있어서. 말이 안 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은퇴하면 다 뒷방 늙은이가 돼버리지.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2살, 3살 때부터 조직이 무엇인가를 이 사회의 부모가, 선생님이, 어른들이 아이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할 내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정리를 했어요. 조직의 특성과 행동교령,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조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방법과 특성,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성 행동은 뭐가 돼야 되는가. 악수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 묵념하는 사람들 동작을 보세요. 다 달라. 문상 가서 조문을 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다 달라.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야. 이걸 누군가는 바로 잡아줘야 돼. 그게 우리 사회 어른의 임무고 리더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거를 함께 가시자고요. 이 어른의 인성, 덕목, 이것을 다 갖춰서 어른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인성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함께 공부하시자라는 의도예요. 이것은 어린이집 선생님서부터 저 대학원 교수님들, 일반 사회의 어른, 장, 공무원, 사회 지도자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백설공주를 듣고 피부가 눈같이 하얀 미녀라고 알듯이 우리가 천선민족이고 백의민족이고 홍익인간이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공감이 되듯이 이것을 다 같이 알아야 우리 민족 하나의 결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흩어져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됐다 선진국이라고요? 아니옵니다. 이 공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의 인성순환도가 있어요. 요것을 다 풀어서 무리무리 지어놓은 것이 인성공식입니다. 이것을 함께 공부하셔야만 된다. 어디를 통해서? 저널인 뉴스라는 회사, 조직, 거기에 언론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있는 선진화된 단체라 하니 거기서 이걸 펼치자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널리스트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거 보시면 그냥 남녀 간의 묘한 자세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얼핏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돌고래 9마리 그림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그냥 남녀 간의 묘한 그림으로 알지만 들여다보면 돌고래 9마리. 직선 3개를 연결해서 점 9개를 다 통과시켜봐라 그랬어요. 직선 3개. 하나, 둘, 셋. 이거 통과 안 됐죠? 하나, 둘, 셋. 요거 통과 안 됐지. 답은 뭐게요? 직선 하나, 둘, 셋 아니야. 다 통과됐잖아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봐야 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발전해 놓은 민주주의 현상을 밖에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과연 내실을 갖춘 발전인가? 점 9개를 선 하나를 가지고 전부 통과시켜봐라. 답은 이겁니다. 선 하나로 전혀 뜻밖의 답이 나왔죠. 이 도형을 주고 4등분 하라 그랬어요. 4등분해서 4시간 만에. 그래서 다시 도형을 주고 5등분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5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5등분을 못하고 있어. 답은 뭐냐? 이게 5등분이야. 근데 왜 아까 이거를 이렇게 쉽게 5등분을 못했게요? 이거를 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5등분 하려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사회를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돼. 도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내재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저력을 다 보여줬죠. 자, 개구리입니다. 말머리예요. 말머리, 말대가리. 그런데 이것을 옛날 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걸 돌리면 자기도 돌아가. 끝까지 개구리래, 끝까지.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변화를 가져올 때야.
다시 보셔야 돼. 우리까지 이뤄놓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과연 거기에 맞는 교육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맞는 문화 역량을 갖추었는가? 문화는 없는데 문명만 발달돼 있으면 지금 이런 혼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문명을 다스릴 문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명은 우리를 치는 독이 됩니다. 환영 질문. 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고 여러분께 오늘 이 포럼에 이 결어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영장이냐, 지성인이냐, 어른, 변태, 나은 존재, 알파고, 장수의 비결. 요 단어에 대한 해석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향후 강의 때마다 여러분께 하나다 풀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만물의 영장이야. 지성인이고. 어른, 변태, 알파고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인이고 버러지보다 나은 존재냐? 당연한 얘기죠. 장수의 비결을 아는 존재입니까? 이것만 답을 하나 드리죠. 대한민국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여성, 남성 합쳐서 2만 명가량 된대요. 2021년도 통계래.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여쭤봤어. 장수의 비결이 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3일 낮밤을 찾아다니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여쭤봤더니 결론이 뭐냐? 그분들은 자기들이 장수한 비결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렇대. 허탈한 답변이지만 밥을 먹으려면 밥값, 약을 먹으려면 약값, 나이를 먹으려면 나이 값을 하셔야 돼. 과연 우리 사회가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나이 값을 하게끔 시스템이 그를 지원해 주냐 말이에요. 사회복지라는 게 아플 때 도와주고 굶주린 때 밥 주는 것 물론 중요하죠.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나이값 하는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문화적,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이건 선진사회가 도저히 아니 되는 겁니다. 장수의 비결은 나이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값을 하게끔. 이론적 배경은 이런 책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박완순 인성TV를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1편부터 지금 50편까지 이미 방영이 됐어요. 여기 100편, 200편까지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예요. 이 스튜디오에서 계속 촬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1편부터 자세히 보시면 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차곡차곡 다 답변이 들어가 있고 보다 높은 차원의 질문과 답변이 거기서 풀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문화시대라 그래. 영성시대라 그러고 프로슈머 시대라 그래요. 영성과 프로슈머 시대에 대한 해석은 다음 시간으로 넘깁시다. 문화시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가 뭡니까? 제가 지금 문화라는 단어를 보면 요새 막 심장이 두근두근. 문자 아니에요, 문자. 문자가 몸의 구성거긴. 선비 비자, 사람이 선비와 같이 앉아있는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길래, 문자를 가지고 공부했길래, 근데 이 문자를 우리에게 내려준 분이 9300년 전에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 강의자전이라는 옥편을 보시면 산이라고 써놓고 여기다 매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자음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이거는? 여기서 온 거야 한글에서. 강의자전에 이미 옥편에 한글과 한자가 같이 조합돼서 글자를 설명을 했다고. 누가 만드신 거야? 9300년 전에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천재라고 하고 인이라고도 하고 견우라고도 합니다. 견우. 야, 이게 정말 흥분되는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신화 속의 인물로 알고 있는 견우란 분이 실존해서 세계를 통일했던 분이야. 왜 미국이라고 하는지 영국, 독일이라는 단어가 이미 9300년 전에 이 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가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보시면요, 여러분의 눈이 이만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개념 없이 쓰던 수많은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에 대한 뜻풀이는 물론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많은 단어들에 대한 과학적 조립 방법이 여기 딱 들어. 이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1권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저자 김봉환 도사께서 시리즈로 계속 나오실 것이고, 그분이 같이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이 장소입니다. 오이도에 있는 한국고전학습연구원입니다. 한국고전학습연구원. 언제 여러분을 오이도로 초청할 날이 조만간 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 책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저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셨다 그러면 지금 문고에 다 나가 있습니까? 네. 교보문고로 보시면 이 책은 여러분의 갑오로 물려주실 책이야. 유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줄 이 사회 어른으로서 나이값 하는 부모,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의 존재를 그들한테 인식시켜주는 어마어마한 문화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쓴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써. 제가 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 그동안 정말 까막눈이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뜻인지, 아버지, 어머니가 뭔지. 여러분, 나이값 하며 사시는 이 사회의 진정한 어른이 자손에게 물려줄 도저히 값으로 매일 수 없는 가치 있는 유산이 집대성된 책입니다. 하늘의 전령 고지세 기억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널리 널리 읽으시고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문화시대라고 말한 의미가 진정한 주인이 될 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이 방송을 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환희가 어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자, 저널리즘은 제4 권력인 동시에 비판 균형 유지자다. 조직의 존립의 기본 동력은 계도의 주인공이 어른들이 자제분들, 제자분들, 후배들을 깨워서 앞으로 끌고 나가셔야 돼.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 그래. 주인공의 매직 넘버와 파워 원. 이 뜻은 아무리 큰 폭포도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서 모여서 된 겁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누구게요? 그게 여러분이. 이 사회의 리더야. 어른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매직 넘버라는 말은 내 하나가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최소 150명의 사람에게 이런 사상이 퍼진다. 그 150명을 마술의 숫자라 그래. 내가 게임으로써 150명한테 그런 사상이 전달되는 한계를 최소 성인이면 150명이 주변에 있다. 그래서 매직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널인 뉴스의 역할, 저널인 뉴스에 참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뉴스의 역할은 게이트키퍼, 우리 사회에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딱 만들어 놓고 경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야.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두 번째가 아젠다 세터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에 회자시켜서 공론화시켜서 좋은 방책을 찾자라고 앞에서 끌고 나가는 주제를. 그래서 아젠다 세터라는 말을 언론의 주요 임무로 씁니다. 세 번째, 이슈를 선점해요. 아젠다 세트가 잘 안 될 때는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고지세라는 책을 제가 아젠다 세팅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았어. 그럴 경우에 언론의 주요 인사가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그래서 야, 이거는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단독 인터뷰를 실는 거야. 커다랗게.
우리의 9,300년 전 문화가 여기에 있다. 천선 자서님이 여기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만하게 신문에 나가죠. 이것이 뭡니까?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언론의 기능인 거야. 명심하십시오. 이게 언론이 가지는 큰 3대 기능인데요. 이게 3대 기능의 중요한 것은 다 합치면 사회의 등대가 되는 거야. 우리 사회의 등대야. 등대는 세 가지 큰 기능을 합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 장소에서. 둘째, 올바른 방향을. 셋째, 남들이 어려울 때 비춰줘. 이게 등대의 역할이잖아요. 등대가 방향이 막 바뀌지 않잖아. 나지 않기잖아요. 그리고 등대는 위치를 옮기지 않잖아요. 이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언론이면서 개개인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른이자 리더라 말입니다. 오늘 국제언론 독립협회 선진화 포럼에서 여러분께 저널리즘으로 본 인성과 집단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포럼의 강연 중에서 결론을 저널의 뉴스 역할 4가지로 매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아주 자세한 내용이 박완순 인성TV에 현재 50강까지 쭉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1편부터 차례차례 보시면 나이값 하는 이 사회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